예, 지난 주말 서울 금천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누군가 수동 스위치를 작동시킨 정황이 포착됐죠. 이 사건 비롯해서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생수병 사건까지 대담을 통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생수병 사건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피해자 한 명이 결국 숨졌는데 따라서 경찰에서는 유력 용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 용의자 역시 숨졌기 때문에 지금 사건이 굉장히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을 했지만 사실상 살해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죄명의 적용도 특수상해에서 살인죄로 바뀌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건 2주 전에 있었던 직원이 이 탄산음료에 마시고 나서 일정한 반응이 있었던 것도 살인 미수로 또 바꾸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하나 특이한 점은 지금 용의자로 추정이 되는 이 A씨 자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될 것이지만 이례적으로 수사를 지속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사실 그와 같은 이유는 이 사건에 상당히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실체 진실을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직장 내 살인의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개연성도 있는 것이고요. 예. 즉, 이 상대방을 표적으로 삼아서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다중 살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반면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른바 독극물을 통한 테러의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 예. 없습니다. 아무나 살해당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은 무작위로 음료수 등의 독극물을 타서 범행을 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또 다른 가능성 자체는 혹시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이전에 과연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가설도 있습니다. 네. 이런 등등으로 봐서는 이 사안이 용의자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하기에는 밝혀야 할 실체적 진실의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수사가 계속 지속적인 것 같고요. 혹시 공범의 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의 결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네, 잠시만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KT 인터넷망 접속 장애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KT 측에 따르면 대규모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장애를 빚고 있다. 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추가되는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소식 계속해서 대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범행 동기를 알아내는 게 지금 오리무중이거든요. 일단 용의자도 사망한 상태고 피해자 중 한 분도 지금 어제 이미 숨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체적인 수법이나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 수사의 가장 핵심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독극물을 검색을 하고 독극물을 투입을 한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경찰에서도 이 회사의 약 6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추정되는 것은 지금 이런 진술이 동료에 의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경찰이 확보를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사망한 팀장이 이를테면 인사 문제에 있어서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지방 발령에 대한 네. 불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사 자체가 지방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제 그 지역으로 옮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권유에 대해서 나는 갈 수 네.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업무의 영역에 있어서 질타도 받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인사 문제에 대한 불만이 이른바 보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동기의 추정도 가능한 것이고요. 네. 또는 직장 내에서 혹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왕따라고 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분노를 이와 같은 이 3인을 대상으로 해서 2인을 대상으로 해서 표적으로 공격한 것은 아니냐. 이와 같은 이제 추정이 가능합니다만 네. 이것은 단지 추정이고 그렇죠.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이를테면 혹시 특정적인
인터넷 매체에 가입을 해서 일정한 의사 표현을 한 것은 없었던 것인지, 또 자신이 일정한 메모로 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뭐 이런 것은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동기에 관한 그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이고, 더군다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런 상황에서는 이른바 그 심리적 부검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예. 이것은 이를테면 우리가 국가수에서 그 사망한 변사체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의학적 부검을 하지만 심리학적 차원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를 최근 일주일부터 또는 그 한 달까지의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관계에 관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그 범행의 동기를 밝힐 수 있는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변인 탐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SNS 대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어떠한 얘기를 했었는지, 혹시 이 사람이 좋아했던 취미 클럽 등에서 일정한 언동은 없었던 것인지, 그래서 그것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게 되는 이유는 아니었던지를 부검을 하는 이런 작업이 동기를 밝히는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 가지 뭐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증거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무실에 있는 생수병에서는 그 해당 독극물이 검출이 직접적으로 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집에서 네. 독극물이 다량 발견이 되었고, 예. 이 독극물과 동일한 독극물이 지금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당했던 3인의 혈액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동일한 독극물로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측을 하신 바와 같이 마셨다고 사용했던 생수통에서는 예. 이 독극물이 발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독극물이 어떠한 경위로 인체 내에 들어갔겠느냐, 이런 이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혹시 생수병을 바꿔치기를 한 것은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나오는 것이고요. 네. 또 생수병이 아닌 다른 음료를 마셨을 가능성은 있지 않았던가, 네. 혹시 커피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어떠한 경위로 음용을 하게 됐는지, 혹시 회사 안에 CCTV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영상 정보를 통해서 어떠한 경위로 마시게 되었던 것인지. 다만 조금 수상스러운 점은 그 직장 내 한 얘기에 의하면 네. 이 음료수를 마셨을 때 좀 속이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네. 본인이 아니 이게 음료수가 이 식수가 뭐가 이상하냐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것을 벌컥벌컥 이제 마셨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생수통을 혹시 바꿔치기 한 것은 아니냐. 네네. 이런 이제 그 정황을 경찰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일단은 추정인 것이고, 이런 상황에 정확한 영상 정보의 확보도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네. 숨진 피해자는 이제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 국가수에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게 만약에 해당 독극물이 직접적인 사인이 됐다 하면은 이제 살인죄가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어쨌든 살인죄로 법령도 바꿔서 의유를 하는 것이고요. 네네. 또 더군다나 중요한 것이 이 3인을 일정한 목적을 갖고 아예 표적을 삼았다라고 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분명히 인정할 수가 이제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용의자 자체가 이미 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발생하기 2주 전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과 같이 룸메이트로 보냈던 그 사람도 탄산 음료수를 마시고 사실은 치명적인 신체 증상을 보였을 때 네. 이 회사에서 독극물이 발견됐음을 알고도 신고를 안 했단 말이죠. 그 점도 좀 석연치 않은 점이고요. 지금 그 2명의 회사 직원이 이와 같이 신체적인 반응이 있었을 때 네. 신고를 7시간 미루고, 그 신고를 한 당사자도 회사가 아니고 그 병원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그 개인적으로 회사 내의 어떠한 갈등 상황 또는 회사 내 분위기, 또 이 직원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하 관계, 동료 관계는 회사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이제 필요한데, 현재 여러 가지 이제 그 언론의 취재라든가
또 회사의 도움 요청에 있어서는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택근무를 해서 특별히 직원들이 없다라고 협조를 좀 안 하는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수사에 좀 적극적 협조를 해서 네. 이 사안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문점들도 짚어주셨는데 수사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다룰 사건은 금천구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건입니다.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친 사건. 일단 경위부터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예. 그 지상 10층, 지하 5층 건물에서 전기 관련 공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소화 설비, 즉 이를테면 이와 같이 이제 그 전자적인 일을 많이 다루는 건물에서는 스프링쿨러보다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물에 젖으면 뭐 데이터 손실이나 이런 게 있을 수 데이터 있으니까. 손실도 나고 예. 감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불을 끄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소화 설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그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누출이 돼서 네. 그 시점에서 52명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2명이 사망을 하고 19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네. 그렇다 본다면 왜 이 화재 방지용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누출이 된 것인가? 지금 이 점에 있어서 아마 오늘부터 합동 감식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수동 스위치를 누군가가 이제 누른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기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고의로 누른 건지 이 진실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감지를 해서 네. 이 이산화탄소가 자동적으로 배출이 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일부러 사람이 그 스위치를 눌러서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불꽃이 없었다.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스위치 자체가 밸브가 열려진 채 스위치 on, 즉 스위치가 눌러진 형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떠한 사람이 일부러 혹시 이 스위치를 눌러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그 대목이 있기 때문에 즉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찰 수사도 함께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러한 그 이산화탄소 가스가 어떤 다른 오작동 때문에 유출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끄기 위해서 누르는 과정에서 이것이 on이 된 것은 아닌가 이런 가설도 있습니다. 네. 즉 요약을 하게 되면 고의로 목적을 갖고 이산화탄소를 누출을 시켰다. 그런 가설이 있는가 보면 이것은 오작동으로 인해서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누른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수사도 시작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이 사건 역시도 의문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가스 누출이 돼서 인명피해가 있었던 상황이고 일하시던 분들이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문인식 장치가 오작동이 돼가지고 대피가 지연됐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더라고요. 이 내용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아주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가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질식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중추신경을 마비를 시키는데 빨리 그 대피를 하고 위기 상황을 모면해야 되는데 벨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 출입문 쪽으로 탈출을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이 건물 자체가 첨단 데이터 등을 다루는 것이다 보니까 출입구 등에 이를테면 지문 인식을 통하거나 카드를 통해서 문을 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문을 작동을 했더니 15초 동안 이게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이죠. 또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했더니 그때서야 30초 지나고 나서 문이 열렸다. 아니, 들어갈 때나 보통 인증이 필요하지 나갈 땐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 장치를 해제를 해놨어야 되는데 아하. 그 중앙통제실에서 잠금이 돼 해제를 있었군요. 네. 해놓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5초, 10초가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 그 유독가스를 한순간 한 모금만 마시게 돼도 몸이 휘출거릴 정도로 제대로 신경이 작동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앙통제실에서 이런 상황이 있고 비상벨이 울렸으면 이 지문 접근 장치를 해제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많은 사람의 더 많은 희생자가 날 수도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서 네.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누가 왜 이 버튼을 눌렀는지 그 여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의무를 잘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던 고 손정민 씨 사건.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점을 조금 몇 개월 후로 돌려보면 지금 그 손정민 씨가 이제 친구와 한강변에서 시간을 이제 보내다가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이제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그 관련돼서 경찰에서는 변사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예. 내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사실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 손 씨 아버지께서는 이것은 분명히 살해 혐의가 있기 때문에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별도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건에 근거해서 경찰이 4개월 동안 수사를 하고 관련된 이를테면 국과수의 재검증을 거쳐서 이른바 타살이라고 하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경찰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예. 즉 그 얘기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수사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는 경찰한테 생겼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오늘의 이 사건의 그 요약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손정민 씨 부친께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